평형 킥을 차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과연 내게 맞는 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킥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관절의 유연성, 무릎의 유연성,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에 따른 각 개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둔근,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가재미 근육 등등의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도 평형 킥의 형태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장 이상적인 킥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정해놓고 킥을 만들려고 한다면 자신의 관절 유연성과 근육의 모양을 바꿔야만 합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킥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각의 개인에게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과학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해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결국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우를 가지고 꽁치처럼 헤엄치라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법과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에게 최적의 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릎은 좁히고 발은 넓게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다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의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갱신하고 있는 아담 피티 선수의 킥입니다. 무릎과 고관절 유연성 부족으로 그리고 많은 근육량으로 인해 다리를 모을 때 무릎은 아래로 내려가고 발은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 신기록을 수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지금의 시합하는 영상의 킥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수들 개개인은 천천히 수영할 때와 빠르게 수영할 때가 각기 다릅니다. 맨 왼쪽 선수와 두 번째 선수의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의 선수는 관절의 유연성이 뛰어나 무릎보다 발이 충분히 밖으로 모아지고 무릎이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본다면 이런 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실제로도 일반적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좋은 킥을 가진 선수에 속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수의 경우는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무릎이 왼쪽 선수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선수의 경우는 무릎보다 발의 넓이가 좁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평형킥을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뿐입니다. 참, 한 가지 두 선수의 공통점은 킥을 차고 난 직후에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발을 물 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라이드 시에 다리에 받을 수 있는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킥을 찬 이후에는 무릎의 힘을 빼서 발을 위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추진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선수의 킥 차는 모습을 보면 무릎이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허벅지에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억지로 무릎을 좁히고 발을 밖으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 허리 근육이 바깥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을 조금 안쪽으로 서로 모으면 다리를 모으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에 힘도 덜 들어가고 허리가 틀어지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올바르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길 때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는 힘을 최대한 빼고 모으도록 합니다. 절대로 무릎을 아래로 또는 배 쪽으로 당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상의 선수와 같이 다리가 모아져서 저항이 심해집니다. 그저 힘 빼고 가볍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의 사람과 같이 오히려 무릎이 많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래로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발의 간격이 양 무릎의 간격보다 좁기는 하지만 본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교정해도 좋을 것과 그대로 두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한 가지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교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스포츠는 몸에 익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버릇을 키우게 되면 교정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자세를 교정해서 금방 되는 사람들도 몸에 완전히 익어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까지 해야만 합니다. 아주 짧게 잡아도 한 가지 교정에 3개월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 연습할 경우이니 일반 마스터즈인들의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수영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꼬리만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으로 헤엄치듯이 말입니다. 이 영상에 맨 위에 있는 선수와 같이 팔과 다리만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